TV에서는 수억 원의 상금을 놓고 당구공 하나에 함성이 폭발합니다. 바로 그 경기를 틀어놓은 동네 당구장에서는 사장이 문을 닫아야 할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의 테이블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익숙한 단골 몇 팀이 들어와 몇 시간씩 공을 쳤지만 그 매출만으로는 월세와 전기료, 새 당구대에 들어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1990년대 절정기, 전국에 3만 곳 가까이 들어섰던 당구장은 대한당구연맹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곳을 추산한 결과 2022년 말 1만 1천 곳 이하로 줄었습니다. 많은 사장들은 살아남기 위해 낡은 당구대를 뜯어내고 수천만 원을 다시 쏟아부었습니다. 당구대는 더 커졌고 조명은 눈부시게 밝아졌으며 화면 속 당구는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는 번쩍이기 시작했지만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은 오히려 더 좁아졌습니다. 손님이 끊긴 것도 아니고 당구가 죽은 것도 아닌데 왜 동네 당구장만 줄줄이 쓰러지고 있었을까요? 한때 당구장은 사장이 손님을 기다리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고 회식을 마친 직장인들은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문을 미리고 들어왔습니다. 친구 셋만 모이면 목적지를 고민할 이유도 없었어요. 당구나 치자? 그 한마디면 그날 저녁 2~3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열기는 일부 번화가에만 몰린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당구장 간판은 전국의 골목을 뒤덮었습니다. 고개를 들면 보였고 계단을 올라가면 공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운영도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식당처럼 매일 식재료를 채울 필요도, 팔리지 않은 재고를 쓰레기통에 버릴 일도 없었습니다. 당구대 몇 대만 들여놓으면 같은 공간에서 몇 년이고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손님도 값비싼 장비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력이 없어도 큐를 처음 잡아도 몇 명만 모이면 바로 게임이 시작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참여자들이 꼽은 1에서 3순위 종목을 합산한 결과 당구, 포켓볼은 10.3%였습니다. 당구는 일부 마니아만 즐기는 종목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당구장은 유행을 쫓아다니며 손님을 붙잡아야 하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남는 시간과 모임만으로도 테이블은 자연스럽게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골목을 장악했던 당구장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유가 너무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보다 손님이 줄었으니 당구장도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당구장을 찾는 손님은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지던 회식 문화가 약해지고 휴대전화 하나만으로도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는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가게들은 점차 기존 단골을 중심으로 버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당구장을 덜 찾았다는 설명은 분명 맞았습니다. 하지만 당구장은 손님 수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4사람이 2시간을 이용해도 판매되는 것은 4사람분이 아니라 테이블 한 대에 2시간이었어요. 이 구조에서 테이블 이용료 매출을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뿐이었어요.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손님을 받거나 남은 테이블에서 더 비싸게 받거나 하루 동안 더 많은 시간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의 문이 차례로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막힌 것은 공간이었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저녁에 같은 점포에서 한 팀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낮의 공백을 조금은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쿠션과 대대 이용을 중심으로 경쟁하던 많은 당구장은 테이블 수를 늘리기보다 더 크고 좋은 당구대로 바꾸는 길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TV 속 선수들은 넓고 반듯한 국제식 대대에서 공을 쳤습니다. 밝은 전용 조명 아래 디지털 점수판이 켜졌고 깨끗한 천 위로 공이 미끄러졌습니다. 대대 보급이 확산되고 시설 경쟁이 거세지면서 낡은 중대와 오래된 조명은 손님을 붙잡기 불리한 요소가 됐어요. 시설 경쟁이 거세지면서 당구장들은 대대를 들이고 조명과 점수판, 환기 시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식 대대는 제품과 신품, 중고 여부에 따라 한 대에 수백만 원이 들었고 일부 제품은 1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여러 대와 부대 시설을 함께 바꾸면 투자금은 순식간에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어요. 가게는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그러나 진짜 계산은 공사가 끝난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당구대 외형을 기준으로 일반 중대는 가로 약 2.7m, 세로 약 1.5m였지만 국제식 대대는 가로 약 3.1m, 세로 약 1.7m였습니다. 큐를 뻗을 공간과 통로까지 확보하면 대대 한 대가 차지하는 면적은 더 커졌고 매장 구조에 따라 같은 공간에 놓을 수 있는 당구대 수가 줄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시설을 바꾼 일부 가게는 같은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손님까지 줄었습니다. 더 비싼 가게가 됐을 뿐 더 많이 팔 수 있는 가게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공간이 줄자 다음 탈출구는 가격이었습니다. 줄어든 테이블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대대 할부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새 시설을 들인 가게들이 요금을 올리려 한 것은 당연했어요. 하지만 당구장 가격은 한 가게만의 계산으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용료를 올리면 매출은 늘 수 있었지만 주변에 비슷한 당구장이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순간 단골 이탈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주변 당구장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올리지 않는 한 늘어난 비용을 이용료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가격마저 막히자 남은 방법은 테이블을 더 오래 돌리는 것이었어요. 1시간당 요금을 올릴 수 없다면 하루에 판매하는 시간을 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구 수요는 하루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주로 퇴근 이후와 저녁 시간에 몰렸고 낮에 비어있던 테이블은 그대로 남았어요. 당구장의 시간은 보관할 수도, 손님이 몰리는 밤으로 옮겨 팔 수도 없었습니다. 공간도, 가격도, 시간도 더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당구를 치는 사람이 다시 늘어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당구는 엉뚱한 곳에서 먼저 부활했습니다. 2019년 프로당구 PBA 투어가 출범했고 2020년에는 기업팀이 참여하는 팀리그가 시작됐어요. 억대 우승 상금을 내건 경기가 방송화면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프로당구의 흥행이 곧바로 동네 당구장의 매출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기는 혼자서도 볼 수 있었지만 당구장을 함께 찾던 모임 수요는 여러 사람이 시간에 맞춰 한 곳에 모여야 생겼습니다. 화면 속 당구는 다시 인기를 얻었지만 동네 당구장을 채우던 회식과 친구 모임까지 함께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 작은 회복이 현장에 닿기도 전에 이번에는 당구장 문 자체가 잠겼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장시간 머무는 당구장은 방역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됐습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의 당구장에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손님을 줄이라는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일정 기간 단 한 명도 받을 수 없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전날까지 사용하던 끈은 선반에 그대로 꽂혀 있었어요. 새로 들인 대대와 전용 조명, 디지털 점수판도 멀쩡했어요. 수천만 원을 들여 바꾼 가게들에서 손님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조명과 냉난방기는 꺼졌고 직원도 줄었습니다. 영업은 멈췄지만 임대료와 대출이자 대대 할부금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당구장 개업 건수는 468건, 폐업 건수는 1415건이었습니다. 폐업이 개업의 약 3배였습니다. 폐업이 쏟아지는 동안에도 많은 가게는 영업 제한만 끝나면 손님이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 믿고 버텼어요. 그러다 영업을 재개했다고 해서 코로나19 이전의 모임과 이용 습관이 곧바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는 동안에도 문을 여는 순간 전기료와 냉난방비를 비롯한 운영비는 다시 발생했습니다. 문을 닫고 버티던 가게들은 이제 문을 열고도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부터 폐업은 선택지가 아니라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는 것조차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식 대대는 크고 무거웠어요. 계단이 좁은 점포에서는 완제품 상태로 반출할 수 없어 전부 분해해야 했습니다. 중고 구매자를 구하지 못하면 구매비와 인건비, 운반비, 폐기비까지 기존 운영자가 떠안아야 했어요. 수천만 원을 들여 갖춘 당구대와 조명, 점수판은 폐업하는 순간 자산에서 비용으로 뒤집혔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바닥과 벽, 전기시설을 원상복구하는 비용까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일부 당구장에는 손님을 더 기다리는 것보다 문을 닫는 데 필요한 비용부터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몰락은 적자가 시작된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폐업 비용까지 마련해야 비로소 가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에서 같은 코로나를 겪고도 살아남은 당구장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당구대가 아니라 장사 방식에 있었습니다. 일부 대형 클럽은 정액제와 회원제 운영, 강습과 도모인 대회 등을 결합해 꾸준한 이용객을 확보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테이블 시간을 빌려주는 오래된 방식에서 이미 벗어나 있었습니다. 회원을 모으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과 자본, 그 방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버틸 시간도 필요했어요. 문제는 많은 가게가 살아남는 방법을 알게 됐을 때 이미 그것을 시작할 돈과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대교체와 코로나19를 거치며 여력을 소진한 가게에서는 결국 마지막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손님이 게임을 마치고 나가자 공은 선반으로 돌아갔습니다. 디지털 점수판과 전용 조명이 꺼졌고 그 불은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것은 당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빈 테이블을 채워주던 동네 당구장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당구장에 간 게 언제였나요?
누구와 함께 갔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TV에서는 수억 원의 상금을 놓고 당구공 하나에 함성이 폭발합니다. 바로 그 경기를 틀어놓은 동네 당구장에서는 사장이 문을 닫아야 할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의 테이블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익숙한 단골 몇 팀이 들어와 몇 시간씩 공을 쳤지만 그 매출만으로는 월세와 전기료, 새 당구대에 들어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1990년대 절정기, 전국에 3만 곳 가까이 들어섰던 당구장은 대한당구연맹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곳을 추산한 결과 2022년 말 1만 1천 곳 이하로 줄었습니다. 많은 사장들은 살아남기 위해 낡은 당구대를 뜯어내고 수천만 원을 다시 쏟아부었습니다. 당구대는 더 커졌고 조명은 눈부시게 밝아졌으며 화면 속 당구는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는 번쩍이기 시작했지만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은 오히려 더 좁아졌습니다. 손님이 끊긴 것도 아니고 당구가 죽은 것도 아닌데 왜 동네 당구장만 줄줄이 쓰러지고 있었을까요? 한때 당구장은 사장이 손님을 기다리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고 회식을 마친 직장인들은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문을 미리고 들어왔습니다. 친구 셋만 모이면 목적지를 고민할 이유도 없었어요. 당구나 치자? 그 한마디면 그날 저녁 2~3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열기는 일부 번화가에만 몰린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당구장 간판은 전국의 골목을 뒤덮었습니다. 고개를 들면 보였고 계단을 올라가면 공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운영도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식당처럼 매일 식재료를 채울 필요도, 팔리지 않은 재고를 쓰레기통에 버릴 일도 없었습니다. 당구대 몇 대만 들여놓으면 같은 공간에서 몇 년이고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손님도 값비싼 장비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력이 없어도 큐를 처음 잡아도 몇 명만 모이면 바로 게임이 시작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참여자들이 꼽은 1에서 3순위 종목을 합산한 결과 당구, 포켓볼은 10.3%였습니다. 당구는 일부 마니아만 즐기는 종목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당구장은 유행을 쫓아다니며 손님을 붙잡아야 하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남는 시간과 모임만으로도 테이블은 자연스럽게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골목을 장악했던 당구장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유가 너무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보다 손님이 줄었으니 당구장도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당구장을 찾는 손님은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지던 회식 문화가 약해지고 휴대전화 하나만으로도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는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가게들은 점차 기존 단골을 중심으로 버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당구장을 덜 찾았다는 설명은 분명 맞았습니다. 하지만 당구장은 손님 수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4사람이 2시간을 이용해도 판매되는 것은 4사람분이 아니라 테이블 한 대에 2시간이었어요. 이 구조에서 테이블 이용료 매출을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뿐이었어요.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손님을 받거나 남은 테이블에서 더 비싸게 받거나 하루 동안 더 많은 시간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의 문이 차례로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막힌 것은 공간이었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저녁에 같은 점포에서 한 팀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낮의 공백을 조금은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쿠션과 대대 이용을 중심으로 경쟁하던 많은 당구장은 테이블 수를 늘리기보다 더 크고 좋은 당구대로 바꾸는 길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TV 속 선수들은 넓고 반듯한 국제식 대대에서 공을 쳤습니다. 밝은 전용 조명 아래 디지털 점수판이 켜졌고 깨끗한 천 위로 공이 미끄러졌습니다. 대대 보급이 확산되고 시설 경쟁이 거세지면서 낡은 중대와 오래된 조명은 손님을 붙잡기 불리한 요소가 됐어요. 시설 경쟁이 거세지면서 당구장들은 대대를 들이고 조명과 점수판, 환기 시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식 대대는 제품과 신품, 중고 여부에 따라 한 대에 수백만 원이 들었고 일부 제품은 1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여러 대와 부대 시설을 함께 바꾸면 투자금은 순식간에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어요. 가게는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그러나 진짜 계산은 공사가 끝난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당구대 외형을 기준으로 일반 중대는 가로 약 2.7m, 세로 약 1.5m였지만 국제식 대대는 가로 약 3.1m, 세로 약 1.7m였습니다. 큐를 뻗을 공간과 통로까지 확보하면 대대 한 대가 차지하는 면적은 더 커졌고 매장 구조에 따라 같은 공간에 놓을 수 있는 당구대 수가 줄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시설을 바꾼 일부 가게는 같은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손님까지 줄었습니다.
더 비싼 가게가 됐을 뿐 더 많이 팔 수 있는 가게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공간이 줄자 다음 탈출구는 가격이었습니다. 줄어든 테이블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대대 할부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새 시설을 들인 가게들이 요금을 올리려 한 것은 당연했어요. 하지만 당구장 가격은 한 가게만의 계산으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용료를 올리면 매출은 늘 수 있었지만 주변에 비슷한 당구장이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순간 단골 이탈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주변 당구장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올리지 않는 한 늘어난 비용을 이용료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가격마저 막히자 남은 방법은 테이블을 더 오래 돌리는 것이었어요. 1시간당 요금을 올릴 수 없다면 하루에 판매하는 시간을 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구 수요는 하루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주로 퇴근 이후와 저녁 시간에 몰렸고 낮에 비어있던 테이블은 그대로 남았어요. 당구장의 시간은 보관할 수도 손님이 몰리는 밤으로 옮겨 팔 수도 없었습니다. 공간도 가격도 시간도 더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당구를 치는 사람이 다시 늘어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당구는 엉뚱한 곳에서 먼저 부활했습니다. 2019년 프로당구 PBA 투어가 출범했고 2020년에는 기업팀이 참여하는 팀리그가 시작됐어요. 억대 우승 상금을 내건 경기가 방송화면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프로당구의 흥행이 곧바로 동네 당구장의 매출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기는 혼자서도 볼 수 있었지만 당구장을 함께 찾던 모임 수요는 여러 사람이 시간에 맞춰 한 곳에 모여야 생겼습니다. 화면 속 당구는 다시 인기를 얻었지만 동네 당구장을 채우던 회식과 친구 모임까지 함께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 작은 회복이 현장에 닿기도 전에 이번에는 당구장 문 자체가 잠겼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장시간 머무는 당구장은 방역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됐습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의 당구장에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손님을 줄이라는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일정 기간 단 한 명도 받을 수 없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전날까지 사용하던 끈은 선반에 그대로 꽂혀 있었어요. 새로 들인 대대와 전용 조명, 디지털 점수판도 멀쩡했어요. 수천만 원을 들여 바꾼 가게들에서 손님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조명과 냉난방기는 꺼졌고 직원도 줄었습니다. 영업은 멈췄지만 임대료와 대출이자 대대 할부금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당구장 개업 건수는 468건, 폐업 건수는 1415건이었습니다. 폐업이 개업의 약 3배였습니다. 폐업이 쏟아지는 동안에도 많은 가게는 영업제한만 끝나면 손님이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 믿고 버텼어요. 그러다 영업을 재개했다고 해서 코로나19 이전의 모임과 이용 습관이 곧바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는 동안에도 문을 여는 순간 전기료와 냉난방비를 비롯한 운영비는 다시 발생했습니다. 문을 닫고 버티던 가게들은 이제 문을 열고도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부터 폐업은 선택지가 아니라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는 것조차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식 대대는 크고 무거웠어요. 계단이 좁은 점포에서는 완제품 상태로 반출할 수 없어 전부 분해해야 했습니다. 중고 구매자를 구하지 못하면 구매비와 인건비, 운반비, 폐기비까지 기존 운영자가 떠안아야 했어요. 수천만 원을 들여 갖춘 당구대와 조명, 점수판은 폐업하는 순간 자산에서 비용으로 뒤집혔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바닥과 벽, 전기시설을 원상복구하는 비용까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일부 당구장에는 손님을 더 기다리는 것보다 문을 닫는 데 필요한 비용부터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몰락은 적자가 시작된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폐업 비용까지 마련해야 비로소 가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에서 같은 코로나를 겪고도 살아남은 당구장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당구대가 아니라 장사 방식에 있었습니다. 일부 대형 클럽은 정액제와 회원제 운영, 강습과 도모인 대회 등을 결합해 꾸준한 이용객을 확보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테이블 시간을 빌려주는 오래된 방식에서 이미 벗어나 있었습니다. 회원을 모으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과 자본, 그 방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버틸 시간도 필요했어요. 문제는 많은 가게가 살아남는 방법을 알게 됐을 때 이미 그것을 시작할 돈과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대교체와 코로나19를 거치며 여력을 소진한 가게에서는 결국 마지막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손님이 게임을 마치고 나가자 공은 선반으로 돌아갔습니다. 디지털 점수판과 전용 조명이 꺼졌고 그 불은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것은 당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빈 테이블을 채워주던 동네 당구장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당구장에 간 게 언제였나요? 누구와 함께 갔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TV에서는 수억 원의 상금을 놓고 당구공 하나에 함성이 폭발합니다. 바로 그 경기를 틀어놓은 동네 당구장에서는 사장이 문을 닫아야 할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의 테이블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익숙한 단골 몇 팀이 들어와 몇 시간씩 공을 쳤지만 그 매출만으로는 월세와 전기료, 새 당구대에 들어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1990년대 절정기, 전국에 3만 곳 가까이 들어섰던 당구장은 대한당구연맹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곳을 추산한 결과 2022년 말 1만 1천 곳 이하로 줄었습니다. 많은 사장들은 살아남기 위해 낡은 당구대를 뜯어내고 수천만 원을 다시 쏟아부었습니다. 당구대는 더 커졌고 조명은 눈부시게 밝아졌으며 화면 속 당구는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는 번쩍이기 시작했지만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은 오히려 더 좁아졌습니다. 손님이 끊긴 것도 아니고 당구가 죽은 것도 아닌데 왜 동네 당구장만 줄줄이 쓰러지고 있었을까요? 한때 당구장은 사장이 손님을 기다리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고 회식을 마친 직장인들은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문을 미리고 들어왔습니다. 친구 셋만 모이면 목적지를 고민할 이유도 없었어요. 당구나 치자? 그 한마디면 그날 저녁 2~3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열기는 일부 번화가에만 몰린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당구장 간판은 전국의 골목을 뒤덮었습니다. 고개를 들면 보였고 계단을 올라가면 공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운영도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식당처럼 매일 식재료를 채울 필요도, 팔리지 않은 재고를 쓰레기통에 버릴 일도 없었습니다. 당구대 몇 대만 들여놓으면 같은 공간에서 몇 년이고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손님도 값비싼 장비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력이 없어도 큐를 처음 잡아도 몇 명만 모이면 바로 게임이 시작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참여자들이 꼽은 1에서 3순위 종목을 합산한 결과 당구 포켓볼은 10.3%였습니다. 당구는 일부 마니아만 즐기는 종목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당구장은 유행을 쫓아다니며 손님을 붙잡아야 하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남는 시간과 모임만으로도 테이블은 자연스럽게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골목을 장악했던 당구장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유가 너무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보다 손님이 줄었으니 당구장도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당구장을 찾는 손님은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지던 회식 문화가 약해지고 휴대전화 하나만으로도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는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가게들은 점차 기존 단골을 중심으로 버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당구장을 덜 찾았다는 설명은 분명 맞았습니다. 하지만 당구장은 손님 수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4사람이 2시간을 이용해도 판매되는 것은 4사람분이 아니라 테이블 한 대에 2시간이었어요. 이 구조에서 테이블 이용료 매출을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뿐이었어요.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손님을 받거나 남은 테이블에서 더 비싸게 받거나 하루 동안 더 많은 시간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의 문이 차례로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막힌 것은 공간이었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저녁에 같은 점포에서 한 팀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낮의 공백을 조금은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쿠션과 대대 이용을 중심으로 경쟁하던 많은 당구장은 테이블 수를 늘리기보다 더 크고 좋은 당구대로 바꾸는 길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TV 속 선수들은 넓고 반듯한 국제식 대대에서 공을 쳤습니다. 밝은 전용 조명 아래 디지털 점수판이 켜졌고 깨끗한 천 위로 공이 미끄러졌습니다. 대대 보급이 확산되고 시설 경쟁이 거세지면서 낡은 중대와 오래된 조명은 손님을 붙잡기 불리한 요소가 됐어요. 시설 경쟁이 거세지면서 당구장들은 대대를 들이고 조명과 점수판, 환기 시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식 대대는 제품과 신품, 중고 여부에 따라 한 대에 수백만 원이 들었고 일부 제품은 1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여러 대와 부대 시설을 함께 바꾸면 투자금은 순식간에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어요. 가게는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그러나 진짜 계산은 공사가 끝난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당구대 외형을 기준으로 일반 중대는 가로 약 2.7m, 세로 약 1.5m였지만 국제식 대대는 가로 약 3.1m, 세로 약 1.7m였습니다. 큐를 뻗을 공간과 통로까지 확보하면 대대 한 대가 차지하는 면적은 더 커졌고
매장 구조에 따라 같은 공간에 놓을 수 있는 당구대 수가 줄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시설을 바꾼 일부 가게는 같은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손님까지 줄었습니다. 더 비싼 가게가 됐을 뿐 더 많이 팔 수 있는 가게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공간이 줄자 다음 탈출구는 가격이었습니다. 줄어든 테이블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대대 할부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새 시설을 들인 가게들이 요금을 올리려 한 것은 당연했어요. 하지만 당구장 가격은 한 가게만의 계산으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용료를 올리면 매출은 늘 수 있었지만 주변에 비슷한 당구장이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순간 단골 이탈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주변 당구장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올리지 않는 한 늘어난 비용을 이용료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가격마저 막히자 남은 방법은 테이블을 더 오래 돌리는 것이었어요. 1시간당 요금을 올릴 수 없다면 하루에 판매하는 시간을 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구 수요는 하루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주로 퇴근 이후와 저녁 시간에 몰렸고 낮에 비어있던 테이블은 그대로 남았어요. 당구장의 시간은 보관할 수도 손님이 몰리는 밤으로 옮겨 팔 수도 없었습니다. 공간도 가격도 시간도 더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당구를 치는 사람이 다시 늘어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당구는 엉뚱한 곳에서 먼저 부활했습니다. 2019년 프로당구 PBA 투어가 출범했고 2020년에는 기업팀이 참여하는 팀리그가 시작됐어요. 억대 우승 상금을 내건 경기가 방송화면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프로당구의 흥행이 곧바로 동네 당구장의 매출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기는 혼자서도 볼 수 있었지만 당구장을 함께 찾던 모임 수요는 여러 사람이 시간에 맞춰 한 곳에 모여야 생겼습니다. 화면 속 당구는 다시 인기를 얻었지만 동네 당구장을 채우던 회식과 친구 모임까지 함께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 작은 회복이 현장에 닿기도 전에 이번에는 당구장 문 자체가 잠겼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장시간 머무는 당구장은 방역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됐습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의 당구장에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손님을 줄이라는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일정 기간 단 한 명도 받을 수 없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전날까지 사용하던 끈은 선반에 그대로 꽂혀 있었어요. 새로 들인 대대와 전용 조명, 디지털 점수판도 멀쩡했어요. 수천만 원을 들여 바꾼 가게들에서 손님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조명과 냉난방기는 꺼졌고 직원도 줄었습니다. 영업은 멈췄지만 임대료와 대출이자 대대 할부금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당구장 개업 건수는 468건, 폐업 건수는 1415건이었습니다. 폐업이 개업의 약 3배였습니다. 폐업이 쏟아지는 동안에도 많은 가게는 영업제한만 끝나면 손님이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 믿고 버텼어요. 그러다 영업을 재개했다고 해서 코로나19 이전의 모임과 이용 습관이 곧바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는 동안에도 문을 여는 순간 전기료와 냉난방비를 비롯한 운영비는 다시 발생했습니다. 문을 닫고 버티던 가게들은 이제 문을 열고도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부터 폐업은 선택지가 아니라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는 것조차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식 대대는 크고 무거웠어요. 계단이 좁은 점포에서는 완제품 상태로 반출할 수 없어 전부 분해해야 했습니다. 중고 구매자를 구하지 못하면 구매비와 인건비, 운반비, 폐기비까지 기존 운영자가 떠안아야 했어요. 수천만 원을 들여 갖춘 당구대와 조명, 점수판은 폐업하는 순간 자산에서 비용으로 뒤집혔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바닥과 벽, 전기시설을 원상복구하는 비용까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일부 당구장에는 손님을 더 기다리는 것보다 문을 닫는 데 필요한 비용부터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몰락은 적자가 시작된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폐업 비용까지 마련해야 비로소 가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에서 같은 코로나를 겪고도 살아남은 당구장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당구대가 아니라 장사 방식에 있었습니다. 일부 대형 클럽은 정액제와 회원제 운영, 강습과 도모인 대회 등을 결합해 꾸준한 이용객을 확보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테이블 시간을 빌려주는 오래된 방식에서 이미 벗어나 있었습니다. 회원을 모으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과 자본, 그 방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버틸 시간도 필요했어요. 문제는 많은 가게가 살아남는 방법을 알게 됐을 때 이미 그것을 시작할 돈과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대교체와 코로나19를 거치며 여력을 소진한 가게에서는 결국 마지막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손님이 게임을 마치고 나가자 공은 선반으로 돌아갔습니다.
디지털 점수판과 전용 조명이 꺼졌고 그 불은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것은 당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빈 테이블을 채워주던 동네 당구장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당구장에 간 게 언제였나요? 누구와 함께 갔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TV에서는 수억 원의 상금을 놓고 당구공 하나에 함성이 폭발합니다. 바로 그 경기를 틀어놓은 동네 당구장에서는 사장이 문을 닫아야 할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의 테이블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익숙한 단골 몇 팀이 들어와 몇 시간씩 공을 쳤지만 그 매출만으로는 월세와 전기료, 새 당구대에 들어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1990년대 절정기, 전국에 3만 곳 가까이 들어섰던 당구장은 대한당구연맹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곳을 추산한 결과 2022년 말 1만 1천 곳 이하로 줄었습니다. 많은 사장들은 살아남기 위해 낡은 당구대를 뜯어내고 수천만 원을 다시 쏟아부었습니다. 당구대는 더 커졌고 조명은 눈부시게 밝아졌으며 화면 속 당구는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는 번쩍이기 시작했지만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은 오히려 더 좁아졌습니다. 손님이 끊긴 것도 아니고 당구가 죽은 것도 아닌데 왜 동네 당구장만 줄줄이 쓰러지고 있었을까요? 한때 당구장은 사장이 손님을 기다리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고 회식을 마친 직장인들은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문을 미리고 들어왔습니다. 친구 셋만 모이면 목적지를 고민할 이유도 없었어요. 당구나 치자? 그 한마디면 그날 저녁 2~3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열기는 일부 번화가에만 몰린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당구장 간판은 전국의 골목을 뒤덮었습니다. 고개를 들면 보였고 계단을 올라가면 공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운영도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식당처럼 매일 식재료를 채울 필요도, 팔리지 않은 재고를 쓰레기통에 버릴 일도 없었습니다. 당구대 몇 대만 들여놓으면 같은 공간에서 몇 년이고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손님도 값비싼 장비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력이 없어도 큐를 처음 잡아도 몇 명만 모이면 바로 게임이 시작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참여자들이 꼽은 1에서 3순위 종목을 합산한 결과 당구 포켓볼은 10.3%였습니다. 당구는 일부 마니아만 즐기는 종목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당구장은 유행을 쫓아다니며 손님을 붙잡아야 하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남는 시간과 모임만으로도 테이블은 자연스럽게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골목을 장악했던 당구장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유가 너무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보다 손님이 줄었으니 당구장도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당구장을 찾는 손님은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지던 회식 문화가 약해지고 휴대전화 하나만으로도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는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가게들은 점차 기존 단골을 중심으로 버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당구장을 덜 찾았다는 설명은 분명 맞았습니다. 하지만 당구장은 손님 수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4사람이 2시간을 이용해도 판매되는 것은 4사람분이 아니라 테이블 한 대에 2시간이었어요. 이 구조에서 테이블 이용료 매출을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뿐이었어요.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손님을 받거나 남은 테이블에서 더 비싸게 받거나 하루 동안 더 많은 시간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의 문이 차례로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막힌 것은 공간이었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저녁에 같은 점포에서 한 팀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낮의 공백을 조금은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쿠션과 대대 이용을 중심으로 경쟁하던 많은 당구장은 테이블 수를 늘리기보다 더 크고 좋은 당구대로 바꾸는 길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TV 속 선수들은 넓고 반듯한 국제식 대대에서 공을 쳤습니다. 밝은 전용 조명 아래 디지털 점수판이 켜졌고 깨끗한 천 위로 공이 미끄러졌습니다. 대대 보급이 확산되고 시설 경쟁이 거세지면서 낡은 중대와 오래된 조명은 손님을 붙잡기 불리한 요소가 됐어요. 시설 경쟁이 거세지면서 당구장들은 대대를 들이고 조명과 점수판, 환기 시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식 대대는 제품과 신품, 중고 여부에 따라 한 대에 수백만 원이 들었고 일부 제품은 1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여러 대와 부대 시설을 함께 바꾸면 투자금은 순식간에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어요. 가게는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그러나 진짜 계산은 공사가 끝난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당구대 외형을 기준으로 일반 중대는 가로 약 2.7m, 세로 약 1.5m였지만 국제식 대대는 가로 약 3.1m, 세로 약 1.7m였습니다.
큐를 뻗을 공간과 통로까지 확보하면 대대 한 대가 차지하는 면적은 더 커졌고 매장 구조에 따라 같은 공간에 놓을 수 있는 당구대 수가 줄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시설을 바꾼 일부 가게는 같은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손님까지 줄었습니다. 더 비싼 가게가 됐을 뿐 더 많이 팔 수 있는 가게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공간이 줄자 다음 탈출구는 가격이었습니다. 줄어든 테이블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대대 할부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새 시설을 들인 가게들이 요금을 올리려 한 것은 당연했어요. 하지만 당구장 가격은 한 가게만의 계산으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용료를 올리면 매출은 늘 수 있었지만 주변에 비슷한 당구장이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순간 단골 이탈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주변 당구장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올리지 않는 한 늘어난 비용을 이용료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가격마저 막히자 남은 방법은 테이블을 더 오래 돌리는 것이었어요. 1시간당 요금을 올릴 수 없다면 하루에 판매하는 시간을 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구 수요는 하루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주로 퇴근 이후와 저녁 시간에 몰렸고 낮에 비어있던 테이블은 그대로 남았어요. 당구장의 시간은 보관할 수도 손님이 몰리는 밤으로 옮겨 팔 수도 없었습니다. 공간도 가격도 시간도 더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당구를 치는 사람이 다시 늘어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당구는 엉뚱한 곳에서 먼저 부활했습니다. 2019년 프로당구 PBA 투어가 출범했고 2020년에는 기업팀이 참여하는 팀리그가 시작됐어요. 억대 우승 상금을 내건 경기가 방송화면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프로당구의 흥행이 곧바로 동네 당구장의 매출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기는 혼자서도 볼 수 있었지만 당구장을 함께 찾던 모임 수요는 여러 사람이 시간에 맞춰 한 곳에 모여야 생겼습니다. 화면 속 당구는 다시 인기를 얻었지만 동네 당구장을 채우던 회식과 친구 모임까지 함께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 작은 회복이 현장에 닿기도 전에 이번에는 당구장 문 자체가 잠겼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장시간 머무는 당구장은 방역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됐습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의 당구장에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손님을 줄이라는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일정 기간 단 한 명도 받을 수 없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전날까지 사용하던 큐는 선반에 그대로 꽂혀 있었어요. 새로 들인 대대와 전용 조명, 디지털 점수판도 멀쩡했어요. 수천만 원을 들여 바꾼 가게들에서 손님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조명과 냉난방기는 꺼졌고 직원도 줄었습니다. 영업은 멈췄지만 임대료와 대출이자 대대 할부금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당구장 개업 건수는 468건, 폐업 건수는 1415건이었습니다. 폐업이 개업의 약 3배였습니다. 폐업이 쏟아지는 동안에도 많은 가게는 영업제한만 끝나면 손님이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 믿고 버텼어요. 그러다 영업을 재개했다고 해서 코로나19 이전의 모임과 이용 습관이 곧바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는 동안에도 문을 여는 순간 전기료와 냉난방비를 비롯한 운영비는 다시 발생했습니다. 문을 닫고 버티던 가게들은 이제 문을 열고도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부터 폐업은 선택지가 아니라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는 것조차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식 대대는 크고 무거웠어요. 계단이 좁은 점포에서는 완제품 상태로 반출할 수 없어 전부 분해해야 했습니다. 중고 구매자를 구하지 못하면 구매비와 인건비, 운반비, 폐기비까지 기존 운영자가 떠안아야 했어요. 수천만 원을 들여 갖춘 당구대와 조명, 점수판은 폐업하는 순간 자산에서 비용으로 뒤집혔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바닥과 벽, 전기시설을 원상복구하는 비용까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일부 당구장에는 손님을 더 기다리는 것보다 문을 닫는 데 필요한 비용부터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몰락은 적자가 시작된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폐업 비용까지 마련해야 비로소 가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에서 같은 코로나를 겪고도 살아남은 당구장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당구대가 아니라 장사 방식에 있었습니다. 일부 대형 클럽은 정액제와 회원제 운영, 강습과 도모인 대회 등을 결합해 꾸준한 이용객을 확보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테이블 시간을 빌려주는 오래된 방식에서 이미 벗어나 있었습니다. 회원을 모으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과 자본, 그 방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버틸 시간도 필요했어요. 문제는 많은 가게가 살아남는 방법을 알게 됐을 때 이미 그것을 시작할 돈과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대교체와 코로나19를 거치며 여력을 소진한 가게에서는 결국
마지막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손님이 게임을 마치고 나가자 공은 선반으로 돌아갔습니다. 디지털 점수판과 전용 조명이 꺼졌고 그 불은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것은 당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빈 테이블을 채워주던 동네 당구장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당구장에 간 게 언제였나요? 누구와 함께 갔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TV에서는 수억 원의 상금을 놓고 당구공 하나에 함성이 폭발합니다. 바로 그 경기를 틀어놓은 동네 당구장에서는 사장이 문을 닫아야 할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의 테이블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익숙한 단골 몇 팀이 들어와 몇 시간씩 공을 쳤지만 그 매출만으로는 월세와 전기료, 새 당구대에 들어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1990년대 절정기, 전국에 3만 곳 가까이 들어섰던 당구장은 대한당구연맹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곳을 추산한 결과 2022년 말 1만 1천 곳 이하로 줄었습니다. 많은 사장들은 살아남기 위해 낡은 당구대를 뜯어내고 수천만 원을 다시 쏟아부었습니다. 당구대는 더 커졌고 조명은 눈부시게 밝아졌으며 화면 속 당구는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는 번쩍이기 시작했지만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은 오히려 더 좁아졌습니다. 손님이 끊긴 것도 아니고 당구가 죽은 것도 아닌데 왜 동네 당구장만 줄줄이 쓰러지고 있었을까요? 한때 당구장은 사장이 손님을 기다리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고 회식을 마친 직장인들은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문을 미리고 들어왔습니다. 친구 셋만 모이면 목적지를 고민할 이유도 없었어요. 당구나 치자? 그 한마디면 그날 저녁 2~3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열기는 일부 번화가에만 몰린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당구장 간판은 전국의 골목을 뒤덮었습니다. 고개를 들면 보였고 계단을 올라가면 공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운영도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식당처럼 매일 식재료를 채울 필요도, 팔리지 않은 재고를 쓰레기통에 버릴 일도 없었습니다. 당구대 몇 대만 들여놓으면 같은 공간에서 몇 년이고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손님도 값비싼 장비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력이 없어도 큐를 처음 잡아도 몇 명만 모이면 바로 게임이 시작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참여자들이 꼽은 1에서 3순위 종목을 합산한 결과 당구 포켓볼은 10.3%였습니다. 당구는 일부 마니아만 즐기는 종목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당구장은 유행을 쫓아다니며 손님을 붙잡아야 하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남는 시간과 모임만으로도 테이블은 자연스럽게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골목을 장악했던 당구장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유가 너무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보다 손님이 줄었으니 당구장도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당구장을 찾는 손님은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지던 회식 문화가 약해지고 휴대전화 하나만으로도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는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가게들은 점차 기존 단골을 중심으로 버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당구장을 덜 찾았다는 설명은 분명 맞았습니다. 하지만 당구장은 손님 수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4사람이 2시간을 이용해도 판매되는 것은 4사람분이 아니라 테이블 한 대에 2시간이었어요. 이 구조에서 테이블 이용료 매출을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뿐이었어요.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손님을 받거나 남은 테이블에서 더 비싸게 받거나 하루 동안 더 많은 시간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의 문이 차례로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막힌 것은 공간이었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저녁에 같은 점포에서 한 팀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낮의 공백을 조금은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쿠션과 대대 이용을 중심으로 경쟁하던 많은 당구장은 테이블 수를 늘리기보다 더 크고 좋은 당구대로 바꾸는 길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TV 속 선수들은 넓고 반듯한 국제식 대대에서 공을 쳤습니다. 밝은 전용 조명 아래 디지털 점수판이 켜졌고 깨끗한 천 위로 공이 미끄러졌습니다. 대대 보급이 확산되고 시설 경쟁이 거세지면서 낡은 중대와 오래된 조명은 손님을 붙잡기 불리한 요소가 됐어요. 시설 경쟁이 거세지면서 당구장들은 대대를 들이고 조명과 점수판, 환기 시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식 대대는 제품과 신품, 중고 여부에 따라 한 대에 수백만 원이 들었고 일부 제품은 1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여러 대와 부대 시설을 함께 바꾸면 투자금은 순식간에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어요. 가게는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그러나 진짜 계산은 공사가 끝난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당구대 외형을 기준으로 일반 중대는 가로 약 2.7m, 세로 약 1.5m였지만
국제식대대는 가로 약 3.1m, 세로 약 1.7m였습니다. 큐를 뻗을 공간과 통로까지 확보하면 대대 한 대가 차지하는 면적은 더 커졌고 매장 구조에 따라 같은 공간에 놓을 수 있는 당구대 수가 줄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시설을 바꾼 일부 가게는 같은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손님까지 줄었습니다. 더 비싼 가게가 됐을 뿐 더 많이 팔 수 있는 가게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공간이 줄자 다음 탈출구는 가격이었습니다. 줄어든 테이블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대대 할부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새 시설을 들인 가게들이 요금을 올리려 한 것은 당연했어요. 하지만 당구장 가격은 한 가게만의 계산으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용료를 올리면 매출은 늘 수 있었지만 주변에 비슷한 당구장이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순간 단골 이탈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주변 당구장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올리지 않는 한 늘어난 비용을 이용료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가격마저 막히자 남은 방법은 테이블을 더 오래 돌리는 것이었어요. 1시간당 요금을 올릴 수 없다면 하루에 판매하는 시간을 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구 수요는 하루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주로 퇴근 이후와 저녁 시간에 몰렸고 낮에 비어있던 테이블은 그대로 남았어요. 당구장의 시간은 보관할 수도 손님이 몰리는 밤으로 옮겨 팔 수도 없었습니다. 공간도 가격도 시간도 더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당구를 치는 사람이 다시 늘어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당구는 엉뚱한 곳에서 먼저 부활했습니다. 2019년 프로당구 PBA 투어가 출범했고 2020년에는 기업팀이 참여하는 팀리그가 시작됐어요. 억대 우승 상금을 내건 경기가 방송화면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프로당구의 흥행이 곧바로 동네 당구장의 매출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기는 혼자서도 볼 수 있었지만 당구장을 함께 찾던 모임 수요는 여러 사람이 시간에 맞춰 한 곳에 모여야 생겼습니다. 화면 속 당구는 다시 인기를 얻었지만 동네 당구장을 채우던 회식과 친구 모임까지 함께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 작은 회복이 현장에 닿기도 전에 이번에는 당구장 문 자체가 잠겼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장시간 머무는 당구장은 방역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됐습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의 당구장에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손님을 줄이라는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일정 기간 단 한 명도 받을 수 없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전날까지 사용하던 끈은 선반에 그대로 꽂혀 있었어요. 새로 들인 대대와 전용 조명, 디지털 점수판도 멀쩡했어요. 수천만 원을 들여 바꾼 가게들에서 손님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조명과 냉난방기는 꺼졌고 직원도 줄었습니다. 영업은 멈췄지만 임대료와 대출이자 대대 할부금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당구장 개업 건수는 468건, 폐업 건수는 1415건이었습니다. 폐업이 개업의 약 3배였습니다. 폐업이 쏟아지는 동안에도 많은 가게는 영업제한만 끝나면 손님이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 믿고 버텼어요. 그러나 영업을 재개했다고 해서 코로나19 이전의 모임과 이용 습관이 곧바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는 동안에도 문을 여는 순간 전기료와 냉난방비를 비롯한 운영비는 다시 발생했습니다. 문을 닫고 버티던 가게들은 이제 문을 열고도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부터 폐업은 선택지가 아니라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는 것조차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식 대대는 크고 무거웠어요. 계단이 좁은 점포에서는 완제품 상태로 반출할 수 없어 전부 분해해야 했습니다. 중고 구매자를 구하지 못하면 구매비와 인건비, 운반비, 폐기비까지 기존 운영자가 떠안아야 했어요. 수천만 원을 들여 갖춘 당구대와 조명, 점수판은 폐업하는 순간 자산에서 비용으로 뒤집혔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바닥과 벽, 전기시설을 원상복구하는 비용까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일부 당구장에는 손님을 더 기다리는 것보다 문을 닫는 데 필요한 비용부터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몰락은 적자가 시작된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폐업 비용까지 마련해야 비로소 가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에서 같은 코로나를 겪고도 살아남은 당구장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당구대가 아니라 장사 방식에 있었습니다. 일부 대형 클럽은 정액제와 회원제 운영, 강습과 도모인 대회 등을 결합해 꾸준한 이용객을 확보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테이블 시간을 빌려주는 오래된 방식에서 이미 벗어나 있었습니다. 회원을 모으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과 자본, 그 방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버틸 시간도 필요했어요. 문제는 많은 가게가 살아남는 방법을 알게 됐을 때 이미 그것을 시작할 돈과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대교체와 코로나19를 거치며 여력을 소진한 가게에서는 결국 마지막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손님이 게임을 마치고 나가자 공은 선반으로 돌아갔습니다. 디지털 점수판과 전용 조명이 꺼졌고 그 불은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것은 당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빈 테이블을 채워주던 동네 당구장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당구장에 간 게 언제였나요? 누구와 함께 갔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